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릴린 먼로, 보디가드의 휘트니 휴스턴과 마이클 잭슨, 주디 갈랜드. 이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명성과 부를 가지고 중독으로 죽음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살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명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다거나 한순간에 유명해졌다는 갑작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온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언제나 불안정한 내면을 불러오죠.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사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습을 조심해야 하고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두가 알아본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거수일투족이 SNS에 게시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죠. 이런 큰 부담과 긴장감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유명해진다는 사실에 황홀해지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다음 단계는 유명해졌다는 사실에 불편해지고 유명세를 미워하는 단계가 오죠. 명성을 강하게 욕망하다가 막상 유명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명성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이 옵니다. 이제 유명해졌다는 기쁨은 사그라들고 고립됐다는 느낌,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강한 불신감, 또한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괴로움이 점점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유명인의 자아와 진정한 자아와의 인격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실제 어떤 이들은 유명해지는 과정은 트라우마와 같은 측면이 있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대중들의 사인 요청과 선물 공세는 유명인들이 자연스러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허황되고 부자연스러운 존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의식의 기반이 흔들리고 부자연스러운 자의식의 멘탈은 크게 불안정해지죠. 지나치게 과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언제나 불안을 불러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에고, 즉 자의식이 극도로 팽창하게 되죠. 자의식의 팽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의식 팽창의 고통을 술과 마약이 잠재워주죠.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에서 잊혀지기 위해 뭔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소통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면에 극도의 뻥 뚫린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죠.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아야 마음의 안정감이 바로 섭니다.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는 내가 아니므로 그 모습으로 소통한다고 해도 아무런 내적 해소가 되지 않죠. 이 때문에 유명해진다는 느낌을 진술하는 헐리우드 스타들은 새장 속의 동물이나 상점에 전시된 장난감이나 바비 인형,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상인물이 된 듯한 붕 뜬 느낌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극도로 유명해졌다는 느낌을 진술하는 스타들은 자신의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당신의 인기에는 거품이 껴있다는 느낌, 가족들의 심리적 공간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어항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느낌, 잠긴 방에 갇힌 느낌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유명인들은 유명해진다는 것의 부작용을 경험하지만 엄청난 돈과 권력, 사람들의 숭배와 우대에 한번 중독되면 VIP 대접을 받는 특권의식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듭니다. 한때 유명한 아역스타였던 헐리우드 스타는 나는 세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물질에 중독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것은 명성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을 때 엄청난 도파민이 형성되고 환각과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인기를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기나 약물에 취하는 어떤 것에 강력하게 몰입되는 경험에 그 자체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명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자주 가혹한 비판과 비평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혹한 외부 세계의 압력에서 어떤 대상이든 취하고 몰입된다는 것은 유명인에게는 천국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로다주라고 불리는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10살이 되기 전에 마약을 사용했고 연기자 초반에 대부분의 마약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남용하면서 여러 차례 체포되고 재활시설에 수용되기도 했죠. 2002년 그는 중독에서 회복했다고 고백했고 6년 후인 2008년 아이언맨을 통해 탑스타로 급부상합니다. 벤 애플렉 또한 엄청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2001년 재활원에 가기도 했죠. 일생 동안 중독이 평생 지속된 고통스러운 투쟁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드류 베리모어 역시 마리화나와 코카인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헐리우드에서 정말 마약은 많은 스타들의 고백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해리포터의 다니엘 레드클리프 역시 해리포터 3편의 영화를 찍는 동안 갑자기 엄청난 부와 명성이 생기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통제불능이었다고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시트콤 프렌즈의 챈들러 역할로 큰 사랑을 받은 매튜 페리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며 치료받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입니다. 나는 죽어야 해. 그는 제트스키 사고로 진통제를 복용한 후 내 혈관에 따뜻한 꿀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죠. 중독이 심해 다른 사람의 약장에서 약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튜 페리는 프렌즈의 챈들러 역할을 맡았을 때 24살이었고 엄청난 명성을 얻으며 그 명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불안이 커지고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한 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과 알코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런 변화와 유명세에 뒤따라오는 불안을 중독적인 약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되는 것은 가장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있는 그대로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며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본능이 있죠. 명성과 자신의 존재에서 오는 괴리감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진솔한 소통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얻어내는 것만이 건강한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기본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만성적 공허함과 우울감이 뒤따르죠. 주변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본능적인 사람이 가진 욕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의 서로의 모습을 감사하고 인정하며 아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